이른바 보안수사 요구권에 대해서는 예. 제가 정청래 대표도 여러 번 얘기할 때 정청래 전 대표도 보안수사 요구권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여러 번 주셨고 최근의 생각이 어떠신지는 예. 모르겠지만 이거 정청래 대표가 또 대표가 되면 이거 집권 여당이 아니라 집권 야당 되는 겁니다. 이 얘기죠? 대놓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박찬대 후보랑 정청래 후보랑 붙어서 초장에 이재명 대통령 임기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대표가 뽑혔는데 그 당시에 정청래 대표가 사실은 지금 와서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명심을 엎은 거예요. 대통령이 박찬대 후보를 밀었죠.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밀었는데 그게 지다 보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대통령은 더 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대통령이 진다는 걸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은 이제 청와대 분위기가 어떤 거였냐면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약간 해이하게 접근한 거예요. 그래 뭐 정청래도 우리 뭐 법사위원장 했었고 계엄 때 했었지. 나는 뭐 박찬대가 더 좋지만 그래 뭐 정청래도 잘하겠지. 이런 해이한 발상. 이게 지금 1년간 이 정권을 거의 뒤집어놓은 목줄까지 온 거예요. 딱 칼이 목까지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되면 335 사실 사람들이 모여서 심심찮게 나왔던 말 중에 뭐냐면 지선 전에 친명 의원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나니까요.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당대표 되잖아요. 당 깨야 합니다. 민주당 깨야 돼요. 그러니까 8월에 연임이 되면 네.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당선이 되는 순간에 이 노선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과 어떤 협업 자체가 안 되는 여당 대표가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이 마지막에 목 니부릴 때 어쨌든 간에 거부권을 70번 이상 썼거든요. 우리나라 헌법 제도상 보면 좋든 싫든 간에 우리나라 마지막 법안 공포권은 헌법상 대통령이 쥐고 있어요. 근데 여당 대표가 올린 법안이 안 맞아 나랑. 어쨌든 대통령이 이거 나는 공포 못 하겠어. 막잖아요. 법안 바로 정지돼요. 우리 나락으로 간 겁니다. 아예. 4년간 정지시킬 수가 있어요. 정청래 전 대표가 이제 첫 번째 대표를 할 때에는 그래도 이게 사고가 계속 있긴 있었지만 뭔가 청와대하고 이게 보조가 안 맞는 게 삐끗삐끗하는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노골적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연임 도전을 할 때는 야 이거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이렇게 돌아선다고 대통령한테 이렇게 반기를 든다고 입으로는 월드 클래스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아니 행동은 그렇지 않고 또 이번에도 당장 대통령은 이 선안권 투자 계획 직접 가고 이재용 회장 뭐 최태원 회장한테 뭐 내가 큰 절을 할까 하는데 주위에서 참모들이 말리니까 90도 인사를 하고 정말 국민 영웅이다 이러고 있는데 전북에 가가지고 전남만 투자해가지고 아쉬우시죠? 상실감이 크시죠?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잘못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임기 때도 저는 꽤 그랬다고 보는 게 검찰개혁 논의 때 사실은 꽤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도 수도 없이 그거 가지고 얘기했는데 또 리바이벌하는 지겨운 얘기지만 사실 정부가 냈던 중소청 공소청법안 1차 정부안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 당에서 전반적인 반발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그것도 사실 그동안 민주당이 얘기한 검찰개혁의 어떤 범주에서 보면은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는데 어쨌든 당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의 반발을 수용해서 당 정책위하고 그럼 요 정도 선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라고 거의 당정이 합의한 안이 2차 안이었어요. 그럼 2차 안에 대해서는 법사위 강경파들의 반발이 있었는데 그 당시 법사위 강경파에 속하는 사람이 지금의 추미애 도지사 그다음에 김용민 의원 이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반발이 있었긴 했지만 당 정책위가 어쨌든 간에 합의할 정도면은 당 대표로서는 자 이제 이 안으로 갑시다라고 법사위 강경파들을 설득해서 그래야죠. 갔어야 되는 거고 그럴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기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입장을 낼 때 그 당정 합의안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냐는 그렇죠. 얘기를 이 맞아요.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던 겁니다. 네. 근데 법사위 강경파들의 편을 들었어요. 정청래 대표가. 그거는 대통령의 입장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얘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수습이 안 되고 이 정부 2차 안에 가지고도 싸우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대통령이 어떻게 한 거예요? 강경파들 얘기를 그냥 다 네. 들어준 거잖아요. 맞아요. 불러가지고 네. 합의를 했는데도 그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떡하냐라는 말을 마지막에 남기고 결국 다 받아준 거잖아요. 다 네. 오케이 해준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정청래 대표는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뜻은 내 뜻과 같았다라고 주장을 했으나 그 앞에 과정을 보면은 아닌 거죠. 그때 이미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뜻이 다르게 간 것이고 그리고 남은 게 이제 보안사건인데 그러면 보안사건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뜻을 이미 밝힌 바 있지 않습니까? 수차례나. 그렇죠. 보안사건 원칙적으로 폐지가 맞는데 보안사 요구권 정도로 정리하는 게 맞는데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허용해줘야 되는 이 어떤 때도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걸 포함해서 검토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뜻인데 이 정청래 대표는 이 전당대회 얘기를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보안사건 완전 폐지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지금도 그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이거라고 네. 얘기하잖아요. 네. 이거는 전당대회 레이스에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결집 목적 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충돌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보면은 앞으로 정청래 대표가 다시 연임하게 될 경우에
이런 부분들하고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당의 정책이나 여당의 법안들이 같이 가지 않겠구나. 이런 걸 예상하는 부분이니까 지금 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하신 정청래 대표가 전대 출마하면서 이제 전선으로 삼은 것 중에 하나가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사실 정청래 대표는 이제 의원들 국회의원 이제 하반기 국회 앞두고 이제 열린 연찬회 그러니까 워크숍에서 다시 그 얘기를 했어요 기자들한테. 그런데 송영길 의원이나 그러니까 네. 송영길 전 대표나 김민석 전 총리는 좀 약간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송 전 대표는 오늘 기자들한테 보안 수사권 여부를 이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무기화할 문제가 아니다. 이미 수사권 기소권 분리했고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만들었지 않냐. 보안수사권은 어떻게 진행되든지 간에 일단 정부와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김민석 전 총리도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른바 보안수사 요구권에 대해서는 제가 정청래 대표와도 여러 번 얘기할 때 정청래 대표 전 대표도 보안수사 요구권은 확고 부동-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여러 번 주셨고 최근에 생각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는 오늘 이제 의원 워크숍에서 확고부동한 불멸의 원칙이라고 했어요. 보안수사권 폐지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영길 전 대표는 이거 정부하고 앞으로 논의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러니까 여지를 뒀어요. 그리고 김민석 전 총리도 아니 이거 정청래 대표도 예전에 보안수사 요구권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 근데 그러니까 다시 당대표가 되면 송영길 전 대표나 김민석 전 총리나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문제는 정부와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할 약간 그런 여지를 보인 거라고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 근데 보안수사 요구권이라는 것은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게 전제인 거죠. 지금 얘기하는 게 보안수사권이라는 거는 직접 보안 수사를 검찰이 어쨌든 하는 걸 전제하는 그렇죠. 건데 보안수사 요구권이라는 거는 검찰이나 중수청에다가 보안사를 네가 해라고 요구하는 거니까. 근데 이 얘기를 했는데 정청래 전 대표는 여기다 대고 그래서 아니야 나는 완전 폐지하자고 그랬어. 그러니까 왜 그걸 반론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안사건 완전 폐지가 보안수사 요구권의 범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 왜 그게 서로 반론인가? 그러니까 그 정청래 대표는 그러니까 뭐가 됐든 나는 완전 폐지라는 네 글자를 그냥 얘기를 하면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청래 전 대표는 특정한 제도의 형태를 지금 도입하거나 특정한 제도의 형태를 전제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완전 폐지라고만 주장하면 된다. 그게 뭐든지 간에.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저는 무책임한 논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보안사 요구권도 하지 말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지금 도대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계속 문제가 되냐면 사람들이 정청래 전 대표에게 의심하는 게 있어요. 아, 너 지금 연불보다 제밥이지. 그러니까 보안수사권은 우리가 처음부터 봤지만 요거 언제 들고 나오냐면 잘 보면 올해 1월에 유심 작가가 딱 얘기할 때 저는 정답을 제시했다 생각해요. 올해 1월에 1월 21일이었죠. 조국 혁신당과 합당이 무산됩니다. 그때부터 솔직히 말하면 약간 몽리를 느끼기 시작해요. 이쪽 팀에 지금 몽리가 이렇구나. 김어준 씨가 그 던지고 갑자기 합당을 이제 던지고 나서 김어준 나와가지고 김어준 뉴스공장 나와서 일주일 후에 유시민 작가가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제가 하도 사람들이 야 너 그 방송도 안 보고 하지 방송도 안 보고 하지 다 봤어요. 유시민 작가 하도 그렇게 하길래 일일이 적으면서 클로드 다 돌려가지고 워딩 뽑아서 클로드로 AI로 역시 돌려서 그러니까 듣기도 하고 혹시 내가 놓친 거 있을까 봐. 그 봐온 결과가 뭐냐면 거의 한 80%를 보안수사권에 하라 이래요. 느닷없이. 합당 문제를 하고 있잖아요. 합당 문제. 근데 합당 문제는 갑자기 보안수사권 얘기 나와요. 대통령이 위험하다. 근데 저는 그때 느꼈죠. 아, 이 사람들 이게 지금 명분이구나. 이 사람들이 지금 명분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정청래 전 대표는 왜 리트머스가 되졌냐면 이 직전에 6.3 딱 지선 끝나고 나서 보안수사권 폐지가 하도 말하니까 대통령이 접은 거예요. 그럼 자 국회로 보냅시다. 한 다음에 김민석 총리가 그래 퇴임하기 전에 얘기했잖아요. 국회로 보내서 폐지로 가자라고 제가 봤을 때 회피기동을 한 거야. 전선을 안 만들어. 그래 네 해준 거 다 해줄게. 예전에 한나라당이 법인세 낮춥시다. 준 거야. 낮추니까 내일 당장 이제 시한을 받기 시작해요. 그랬죠. 이게 이제 5살 아이처럼 이제 징징대기 시작한 거야. 아니 해준다고 했는데 정부 입법 발의하세요. 이번에 7월에 바로 해야 됩니다. 조건이 계속 붙죠. 왜? 사실은 속마음이 폐지가 아니거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쪽에서 이걸 가지고 싸우는 게 목적이지. 그렇죠. 반대 사이드를 서줘야 돼. 내가 이거 폐지라 주장할 때 너는 남겨야 된다 주장해야 돼. 그래야 전선이 그려지고. 근데 왜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렇죠. 내 작전대로 가는데. 이렇게 해도 얘기 안 할 거야 하면서 계속 좁혀갔다는 그렇죠. 얘기죠. 김을 빼니까 그 김을 뺀 걸 다시 위로 살리려고 그래요. 아니야 내가 한 말은 이거야. 조건에 조건을 붙이니까 이번에 밑장이 드러난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타결 입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보안수사권 문제를 놓고도 사실 김민석 전
전 총리는 이 문제 가지고도 그렇게 막 공세를 높이거나 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네. 근데 오히려 송영길 전 대표가 좀 더 바짝 붙는 그런 모양새는 이것도 좀 약간 전략이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송영길 전 대표가 담당 일진이죠, 담당 일진. 그러니까 담당일지? 두 사람이 무슨 뭐 역할 분담을 했다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럴 일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자연스럽게 이제 서로의 처지 때문에 그런 어떤 역할 분담 같은 그런 상황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전 총리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진지하게 꺼내기가 사실은 난감하고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검찰개혁과 관련된 논의를 담당해 온 게 국무조정실 산하의 검찰개혁 추진단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실무적으로 거기서 해온 얘기들이 있는데 진지하게 그러면 보안수 사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러면 대안을 갖고 얘기해 봅시다 이러면은 그 국무조정실이라는 게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건데 거기서 했던 얘기들을 막 벗어나도 그거 이상한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얘기하면 불리한 어떤 운동장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는 게 맞고 그냥 얘기를 안 해버리는 게 맞고 얘기를 안 하려니까 지금은 전선 안 만들기 위해서 이정주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안을 안 갖고 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송영길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지 간에 3등 후보인 것으로 이미지화돼 있잖아요. 그거 뭐 까봐야 아는 얘기지만 뭐 3등이겠죠 아마 지금 어쨌든 구도상. 그럼 3등 후보 입장에서는 이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쟁점이 뭐든 간에. 그러면 지금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근데 김민석 전 총리랑 싸울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청래 전 대표랑 싸워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집히는 대로 다 던지면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짠 건 아니겠지만 김민석 전 총리는 약간 우아하게 가는 거고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약간 브롤로 스타일로 이제 주먹 내지르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김민석 전 총리 이제 인터뷰 지금 공개된 게 한 3건 정도 되잖아요. 오마이뉴스랑 네. 2건, 그러니까 그 한 건 했죠. 이제 2개에 걸쳐서 이제 콘텐츠가 나왔고, 그다음에 JTBC도 출연을 했고, 오늘은 이제 CBS 도 네, 출연을 맞죠. 한 건데 그 화법이 좀 어떤 것 같아요? 그 이제 네. 정치인의 해법으로 완전 돌아왔죠. 사실 국무총리 때는 어쨌든 공무원이니까 고위 공무원이고 중립을 지켜야 되는 뭐 어느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답답했을 거예요, 사실은. 이제 딱 족쇄 풀리자마자 그저께 이임식 하자마자 네, 연타로 이제 인터뷰한 거 보면 저는 그 김민석 총리가 좀 더 이 약간 예열 단계인데 이 쟁점을 좀 더 올릴 수도 있어요 나중에. 왜냐하면 조만간 유 작가님이 참전한다는 소식이 여의도에 파다하더라고요. 또? 네. 어디 뉴스공장에도 출연한다는 거예요? 팟빵에 아고라에서 뭐 만든다고 하던데요. 본인이 진행 그 설이에요. 김어준도 뒷발 뺐다 이제. 김어준 총수는 이제 이 촉이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거든. 이거 게임 끝났구나. 그래서 살짝 뒤로 빼는데 유시민 작가는 이제 뒤로 안 물러서는 스타일이거든요. 물러설 곳이 없다. 네, 그래서 이제 개인 자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유튜브 업계 이제 작가나 이쪽 사람들 들었어요. 어젠가 그젠가. 그래서 이미 그런 설이 도는군요. 팟빵의 아고라 쪽에서 뭐 하나 만들어서 세팅을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주인가 빠르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방송으로 아예. 그럼 거기에 예를 들어 정청래 전 대표 출연해서 정 대표를 인터뷰를 한달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본인의 논평도 그건 하지 굉장히 마. 무식한 방식이고 본인도 논평하지 마. 그렇게 하면 진짜 선거 망해버립니다. 근데 조금만 이 사람들이 세련되게 하자면 서로 따로 또 가치로 가야 돼요. 나는 대의를 위한 거야. 나는 증축을 위한 거지 정청래를 위한 게 아니야. 나는 민주당의 증축을 원하는 우리 기존의 원주민들을 위한 거야. 정말 이재명 정권이 위험할 수 있어. 집토끼 어디 가냐. 이 소리를 외치면서 계속 대의를 주장할 거야 아마. 이제 유시민 전 장관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뭐 이런 정치적인 측면에서 작전으로 들어와서 한 일들이 그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옛날에 뭐 180석 얘기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지난 대선에서 괜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김문수 후보의 이제 배우자 얘기를 또 함부로 하는 바람에 그것도 마이너스 되고 그렇죠. 주로 그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마이너스 되는 것이 늘 있거든요. 그리고 계좌 추적, 그 계좌 압수수색, 그 얘기도 했다가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서 사실 논평 접겠다고 했었잖아요. 사과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예를 들면 용역 평론가 이런 얘기의 배우라고 하는 바람에 제가 볼 때는 김어준 씨도 그렇고 정청래 전 대표도 그렇고 그거 굉장히 곤란한 얘기예요. 용역 평론가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은 재건축할 때 철거 용역이 들어와서 이제 그 원주민 내쫓는다는 얘기인데 철거 용역이 신념을 갖고 하지 않잖아요. 폭력으로 내쫓는 거잖아요. 그렇죠. 폭력으로 내쫓는 거기도 한데 이 폭력을 예를 들면 내가 반드시 이 지역은 재개발이 돼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재개발을 위해서 철거를 해야겠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돈 받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용역 평론가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담론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은 무슨 뭐 정부 광고 얘기한 것도 있고 무슨 자리 얘기한 것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뭐 그런 종류의 이권이 오간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배우가 이재명 대통령이다? 큰일 난 얘기죠 이거는. 근데 그런 얘기를
이 김어준 씨가 됐든 정청래 전 대표가 됐든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 배우가 김민석 총리다라고 주장할 때는 아 이게 뭔가 전당대회와 관련돼서 과열된 주장을 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이재명 대통령이 배우 있다고 그러면 엄청난 얘기가 되니까 감당 못하는 거여서 그렇게 되는 순간 그러면 이거는 4분의 1 되는 거거든요. 자기들끼리도 이게 이 손발이 안 맞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유시민 전 장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자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거 막 폭주가 돼가지고 야구로 따지면 폭투가 돼가지고 그거 이 정청래 전 대표한테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할 고립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유시민 작가가 진짜 그 저희 세대 이제 40대만 해도 지식계의 BTS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아이돌 스타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추앙을 받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논술책에 꼭 활용되고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보면서 이 약간 목리 아닌 목리를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패배의 화신이 됐어요. 지난번에 조국혁 씨는 합당할 때 있죠. 그 정청래가 던지고 나서 전 대표가 던졌어요. 그 다음 주에 나와서 합당에 막 그 정당성을 엄청나게 설파해. 합당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죠. 왜? 이슈 전파사하고 저희랑 이제 같이 잘 걸렸다 해서 왜 합당을 안 했냐 보여주마. 그래서 이제 백낙천 선생님 한 거 제가 그대로 따왔어요. 백낙천 선생님이 말하더만요. 조 대표한테 합당하면 안 된다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왜? 백낙천도 욕해보지. 차마 그렇게 못하더만. 출연을 했었죠.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평택을 할 때 그게 사전투표 전날이에요. 매부쇼 나와서. 네. 민주당 사전투표 전날인데 부산 북값 뭐 이런 거 한마디도 안 해. 그냥 평택을만 조지는 거야 계속. 민주당 내부만. 네. 그 사전투표 바로 전날인데 그거 해가지고 김용남 후보 조진다고 별별 예시 뭐 간첩론부터 시작해서 조국 대표 당선시키라 나는 조국이 되면 좋겠다 뭐 뉴스 공장 나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패배의 화신이에요. 이번에도 그래서 제가 볼 때 안타깝지만 유시민 작가가 등장했다. 이거는 뭐 그런 거 보통 우리가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오잖아요. 아 전대는 김민석이 이겼구나. 유시민 작가가 나오면 패배의 화신이라고 보면 돼요. 유시민 작가가 뜨면 이 징조는 무슨 징조다. 이 징조가 이쪽 편이 진다. 거의 그 정도로 과학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는. 알겠습니다.